네, 안녕하세요. 전화성입니다. ICT 기술 창업 트렌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7개 챕터 중에 이제 5, 6, 7 챕터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이제 진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잡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사실 이커머스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커머스가 이런 그 예술의 영역까지 뻗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술의 영역이 이런 미술품 거래라든지 또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들의 거래가 플랫폼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이커머스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 미디어 커머스의 변화입니다. 이제 쿠켓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푸드 미디어의 개척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런 음식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런 랜딩 페이지로 유도해서 관련된 그 푸드들을 파는 것이죠. HMR 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HMR이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또는 밀키트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보여주고 이커머스 배송에 성공을 하는 업체가 쿠켓입니다. 올해 매출만 400억이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잘 발전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 이커머스 쪽은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커머스로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멜론이라든지 벅스뮤직 이런 데들은 미리 이미 있었지만은 이런 인디 뮤직도 실제 이런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개이고요. 다음은 실제 이커머스 중에 K-팝 테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러면은 상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이런 그 배달 음식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음악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투표도 이커머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글리미터입니다. K-팝 테크 중에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게 보통 SBS 인기가요 끝나면은 뭐 스타패스, 스타플레이에서 투표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투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글린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실제 투표 한 건을 할 때 10원인데요. 이커머스의 10원이 얼마나 위력적일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던지시겠지만은 이 10원 곱하기 X가 연에 30억 원을 만듭니다. 그런 회사이고요. 메이크스타도 이제 이런 K-팝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굿즈를 유통하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커머스가 커지게 되면은 이커머스의 뒷단에 있는 그런 풀필먼트 사업도 커집니다. 풀필먼트가 어떤 사업이냐면은 이커머스로 이제 그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배송에 대한 트래킹, 창고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그런 업을 풀필먼트 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로부터도 실제 350억 밸류로 투자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영상, 아까 푸드 미디어를 개척한 이제 쿠켓을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영상 기반의 커머스, 그러니까 이런 커머스가 요즘에 큐레이션 커머스라 해서 추천형 커머스로 점점 커지고 있고, 추천하는 두 개의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기법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추천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살 것 같아요라고 하는 추천 기법이 있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구매 유도를 하는 추천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구매 유도하는 첫 번째 기법이 이제 푸드 미디어의 쿠켓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더 진화해서 생방송 기법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진화한 기업들이 뭐 그립이라든지 젠페이스 이런 회사 등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도 하고 있지만은 뭐 그립, 뭐 보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심심찮게 광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커머스 진화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 커머스 중에 뷰티 영역은 뭐 사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뷰티가 뭐 미미박스처럼 이런 구독형 모델도 있는가 하면은 이너 뷰티 제품의 어떤 그 미를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제 이런 먹는 화장품을 이너 뷰티라고 하죠. 뮤신을 섭취하는 그런 플랫폼인 에이젤 랩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뷰티 스타트업들이 IoT와도 결합을 하는데요. 뭐 IoT 마스크팩, 그러니까 마스크팩 얼굴 상태를 측정을 해서 해당 마스크팩을 추천해주는 IoT형 마스크팩 회사인 어거스트 10도 있고요. 룰랩 ABC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술로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푸드텍입니다. 실제 그 푸드텍을 따로 띄어낸 이유가 테크 시리즈에서 보통 의식주를 기반으로 많은 이런 오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요즘에 패션 오토 그래서
뭐 신상마켓이라든지 링크샵스 이런 회사들 동대문에서 이제 이런 옷을 기반으로 오토가 지금 한창이죠. 또 이런 그 집만 하더라도 뭐 호객노노, 뭐 집닭, 다방 이런 뭐 집집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먹는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그 실질적으로 집이나 또는 옷이나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프리퀀시가 훨씬 더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푸드텍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테크 시리즈나 오토에도 따로 띄어내더라도 굉장히 많은 먹거리를 소개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푸드테크 중에 제일 첫 번째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분야가 이 대체 식량 부분이에요. 뭐 멤피스, 무프리, 뭐 비욘드 미트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다 지금 유니콘들입니다. 미래의 어떤 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한다든지, 뭐 당단백질 형태라든지, 또는 뭐 GM 푸드가 이전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푸드라서 그렇게 좋게 평가 못 받았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대체 식량의 연구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 식품 분야, 또 대체 식품 분야 중에서도 실제 여기 지금 소개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에그리테크, 그러니까 대체 식량 중에서 사실 에그리테크로 스마트팜과 결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체 식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또는 도시농가 이런 부분들로 집중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쿨팜이라든지 또 마이띵즈라는 회사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소개해드리자면은 마이띵즈가 지금 최근에 서울에 레스토랑이 5개의 스마트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팜 머신에서 그냥 뭐 상추를 뜯어서 또는 뭐 양배추를 뜯어서 먹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드테크 기업들 중에 실제 이제 이런 니플 아밀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건 쪽을 집중을 하면서 뜬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푸드테크와 되게 밀접합니다. 뭐 지금 나온 공유 주방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2개 정도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조인앤조인, 더브레드블루가 비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체 식량, 대체 육가 이런 GM 계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좀 트렌드로 설명드릴 만한 업체가 이 공유 주방입니다.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뭐 고스트 키친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그 브랜드가 실제 있죠. 또 크라우드 키친이 앞으로 뭐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다라고 해서 우버 창업자인 켈러닝이 한국에 와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뜬 분야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달리셔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심플 키친, 나름대로 공유 주방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 자동화 쪽에서도 푸드테크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푸드테크가 크게는 좀 이제 2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ICT 융합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쪽이 있는데 ICT 융합 쪽에 가장 현재 지금 크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레스토랑 자동화 쪽입니다. 사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것 자체도 레스토랑 자동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빙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스토랑 자동화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식자재 유통 쪽에서도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도 있고요. 또 지방 배송을 주로 하는 더만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더만마도 올해 매출이 지금 800억 정도 나오니까 올해 상당히 큰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푸드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네임이 리테일형이고 현재는 푸드팡인데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메인부터 레스토랑까지 이런 신선 야채들을 이제 배송하는 플랫폼으로서 지금 시리즈 A가 잘 끝났고요. 6그램도 최근에 시리즈 A가 끝났는데 6그램 같은 경우는 고기 배송, 이런 고기를 가정집까지 배송해주는 플랫폼으로 식자재 영역이 각각의 시장을 잘 타겟팅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비건 푸드 말씀드렸었는데 더브레드블루 말씀드렸죠. 조인앤조인도 말씀드렸고 실제 뭐 지구인 마켓이라든지 이런 비욘드 미트 또 멤피스 이런 회사들은 실제 임파서블 푸드 다 미국 사례들인데 말씀드린 다 유니콘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들이 나올 만한 그 후보군들이 이제 조인앤조인, 더브레드블루, 지구인 마켓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개해드린 회사들 중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그 투자한 회사들을 이제 제외하고 소개가 안 된 투자 회사들로 이제 최신 기술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중고기 쿠폰을 거래하는 기프티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투자를 한 회사고, 뭐 여러분 생일날 뭐 선물 받는 뭐 커피나 케이크나 이런 이 쿠폰들을 중고로 15% 할인해서 팔 수가 있고, 실제 또 소비자들은 10% 할인해서 기프티스트에서 살 수가 있어요. 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런 모델인데 올해 매출이 1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K-팝 쪽에서 제가 하나 소개 안 드린 사례인데 한터 글로벌이라는 회사, 한터 차트라는 이런 차트 기반의 실제 오토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현재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만들어서 역시 시리즈 A가 잘 끝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그 코딩 교육 핫한데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온라인 코딩 교육의 영역을 개척해서 작년 대비 무려 매출이 거의 수십 배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 80억 정도 한 회사입니다. 지금 시리즈 A를 열 계획이고요. 온라인 코딩 교육의 1인자라 볼 수 있죠. 코드 스테이지라는 회사고요. 다음은 이제 뉴트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 등해뇌라는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서 또 그다음에 그 건조가 돼서 분말화시켜서 다시 물고기 사료가 되는 완전 친환경적인 실제 기법이에요.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찌 보면 푸드텍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기업으로서 역시 유니콘 후보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베스텔라랩인데 실제 베스텔라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 스타트업이에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GPS가 끊기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주차장 시스템과 연결을 하고 실제 가상 GPS를 통해서 스스로 차를 댈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국내 독보적인 회사고 저희가 팁스 투자를 했고요. 프로메디우스가 이제 아까 저희가 서두에 좀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을 의료 영상 AI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의료 영상 AI에 실제 뇌질환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이고요. 리드넘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핀테크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사실 요즘에 배달 앱들을 많이 쓰고 또 다양한 오토 앱들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세제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회사가 리드넘버입니다. 또 저희가 투자하고 KB 인베스트먼트에서 후속 투자를 받을 정도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오모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포츠 딥테크, 스포츠 오토로도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러닝머신을 뛰면은 얼마의 칼로리를 썼는지가 보이지만은 이런 역기를 들거나 바벨을 들면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해주는 이런 IoT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마지막 30분 같은 경우에도 주차 대행 오토예요. 아까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이 주차 대행을 요즘에 테슬라 같은 차량이 많다 보니까 강남에 왔을 때 실제 이런 충전과 주차를 해주기도 하는데 비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월 주차권을 여러 군데 끊어서 실제 시간 주차보다 월 주차가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을 통해서 자기들 주차 공간에 실제 대고 갖다 주고 이런 그 주차 비용 차이를 활용해서 만든 오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컨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근마켓이 독보한 중고거래 시장 중에서 당근마켓이 못한 영역이 명품거래입니다. 명품은 이제 감별사가 필요한 영역인데 감별사들을 고용하고 또 감별사들의 어떤 경험치를 인공지능화 시켜서 실제 이 명품거래에 집중하는 중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마사지 건 회사인데요. 이런 마사지 건 회사들도 이런 AR 기반으로 어딜 마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추천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스트릭이라는 마사지 건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관련 전문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를 했었던 물리치료사들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그 경험치를 개발해낸 것이죠. 또 미용실 오토가 미용사 오토로 바뀐다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미용실도 뜨고 있고요. 공유 미용실을 아우르는 이런 플랫폼이 드리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들 용돈 주는 뭐 핀테크라든지 또 이런 헬스장 오토인데 내가 못 쓰는 일일 헬스권을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팔게 되면은 헬스장 주인한테 60%, 자기들이 30%, 10%는 이 플랫폼 운영자인 바로 보여진 이 회사한테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적인 오토도 성공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의료영상 AI 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뇌질환 쪽에 전문으로 한 내년 상장 예정에 있는 휴런이라는 회사고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 데모데이라든지 컨퍼런스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오픈 부스라고 하는 온라인 데모데이, 온라인 부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마이팅즈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이런 그 식물 공장인데 이렇게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뭐 실제 그 캐러밴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이제 수입에 의존했었던 카라벤 회사를 국산화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례들이 실제 오래 투자된 사례들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스타트업들이 위축될 수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혁신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뭐 전자상거래의 어떤 혁신도 알아봤었고요. 또 저희가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서 코로나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